나는 올해 62이 된 김정수다. 한 회사에서 35년을 일하고 작년에 퇴직했다. 내 직업은 건설회사에서 관리직이었다. 처음엔 현장 일을 하다가 사무직으로 올라가면서 적당히 벌고 적당히 모으는 삶을 살았다. 사실 월급이 엄청난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꾸준히 저축했고 퇴직금으로 웍을 받았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주변을 둘러보면 퇴직금 가지고 사업하다 망한 사람도 많고 주식으로 한 방 노리다가 다 날린 사람도 있다. 나는 그런 길은 걷고 싶지 않았다. 안정적인 게 좋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일하고 싶지 않았다. 35년 동안 열심히 살았고 이제는 좀 쉬면서 살고 싶었다. 내가 택한 방법은 작은 건물을 사는 거였다. 건물이라고 해봤자 거창한 게 아니고 서울 변두리에 있는 낡은 3층짜리 건물이었다. 지하에는 작은 음식점이 있고 1층은 편의점이 들어와 있었으며 2층과 3층은 원룸이었다. 퇴직금 5억에다가 조금 대출을 더해서 이 건물을 매입했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과연 이게 제대로 굴러갈까 싶었다. 하지만 월세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안정을 찾았다. 매달 월세로 180만 원이 들어왔고 나는 국민연금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았다. 총 23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생활하는 거였는데 둘이 살기엔 충분했다. 아내와 나는 오래전부터 검소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굳이 사치스러운 소비를 할 필요도 없었다. 퇴직 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 갔던 해외여행도 이제는 갈 수 있었다. 작년에 아내와 함께 일본을 다녀왔고 올해는 동남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사실 아내와 나는 젊었을 때 꽤 많이 싸웠다. 내가 회사 일에만 신경 쓰고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퇴직하고 나서야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고 그동안 쌓인 감정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관계가 나아졌다. 예전에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냥 피곤해서 TV만 봤는데 이제는 함께 요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여행 계획도 세운다. 은퇴 후에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물론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다. 건물주가 된다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월세가 밀리는 세입자가 있었고 건물 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다. 관리하는 것도 신경 써야 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도 많았다. 그래도 처음에는 불안했던 이 삶이 이제는 익숙해졌다. 나는 이제 다시 일할 생각이 없다. 내 나이 이제 60이 넘었다. 평생 일만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 남들처럼 대단한 성공을 거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이 건물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얘기도 많고 언젠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도 된다. 그리고 아내는 요즘 좀 더 조용한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말한다. 월세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공실이 생기면 생활비에 타격이 갈 수도 있다는 점도 신경이 쓰인다. 아내와 나는 요즘 건물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팔고 좀 더 편한 곳으로 이사를 갈지 고민하고 있다. 사실 나는 이 건물을 손에 쥐고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있으면 생활비 걱정이 덜하고 굳이 또 다른 방식으로 돈을 굴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아내는 다르게 생각한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건물 유지 관리가 은근히 신경 쓰인다는 점도 불만이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세입자 문제가 생기면서 더 고민이 깊어졌다. 2층 원룸 세입자 중 한 명이 몇 달째 월세를 밀리고 있다. 연락하면 계속 미루기만 하고 어렵게 돈을 받아도 다음 달이면 또 미납이 생긴다. 보증금이 있긴 하지만 결국 나중에 퇴거할 때 그 돈으로 월세를 떼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게다가 지하에 있는 음식점도 장사가 잘 안 되는지 가끔씩 월세를 늦게 내곤 했다. 편의점은 그나마 안정적인데 요즘 온라인 쇼핑이 많아지면서 동네 편의점도 예전처럼 잘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건물을 계속 유지할 자신이 있었지만 아내는 점점 불안해했다. 최근에 아내가 인터넷에서 귀농 같은 걸 알아보는 걸 봤다.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살면 생활비도 줄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었다. 나는 솔직히 반대했다.
평생 도시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서 적응할 자신이 없었다. 게다가 나는 이제 일하고 싶지 않다.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모험을 하기보다는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좋았다. 그러던 중 우리 부부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다. 딸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아빠, 나 전세 대출 보증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온 것이다. 딸은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전세금이 올라서 대출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나와 아내는 딸이 독립적으로 잘 살길 바랐지만 막상 이런 부탁을 받으니 고민이 됐다. 물론 보증만 서주는 거니까 당장 우리 돈이 나가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혹시라도 딸 부부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우리가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아내는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라고 했지만 나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지금은 월세로 생활이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건물 가치가 떨어지거나 공실이 생기면 우리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우리가 보증을 서주면 대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나는 우리도 노후를 위해 이 돈을 아껴둬야 해. 잘못하면 우리 생활까지 힘들어질 수도 있어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자식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부모 아니야. 라며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이제 나는 정말 고민이 깊어졌다. 건물을 팔고 좀 더 편한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 수입을 유지해야 할지, 딸의 전세 대출 보증을 서줘야 할지. 어느 선택을 하든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것 같았다. 나는 단순히 퇴직금으로 건물을 사면 평생 편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은퇴 후에 삶은 돈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지키고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였다. 나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다. 건물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인가, 팔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그리고 딸의 전세 대출 보증을 서줄 것인가. 아내는 계속해서 우리도 나이 들면 관리하는 것도 힘들 거야. 이 건물 계속 끌고 가는 게 맞을까? 라며 건물 매각을 점점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듯 했다. 반면 나는 여전히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포기하는 게 두려웠다. 당장 팔아서 뭘 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했다.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졌다. 지하 음식점 주인이 가게를 접겠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장사가 안 돼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고 했다. 그동안 밀린 월세도 있었는데 결국 못 받게 생겼다. 나는 황급히 새로운 세입자를 찾으려 했지만 요즘 장사하는 사람이 줄어든 탓인지 지하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그 공간은 공실이 되어버렸고 월세 수입이 줄어들었다. 거기에다 2층 세입자 한 명도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다. 원룸이라 젊은 사람들이 주로 사는데 요즘 직장인들도 비용을 아끼려고 쉐어하우스 같은 곳으로 많이 옮긴다고 한다. 공실이 하나 더 생기면 내 월세 수입은 18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 여기에 관리비나 유지보수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생활비가 빠듯해질 수도 있다. 이쯤 되니 아내의 의견이 점점 더 맞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는 거 결국 이 건물 관리하면서 계속 불안해할 거라는 거잖아. 차라리 이 돈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살 방법을 찾아보자.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나는 처음엔 월세가 꾸준히 들어오니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세입자가 바뀌면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공실이 생기면 생활비가 줄어든다. 그리고 지금이야 건강하지만 나중에 아프기라도 하면 건물 관리하는 것도 부담이 될 게 뻔했다. 그렇다고 이 건물을 팔고 뭘 해야 할지 막막했다.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건물 가격이 내가 매입했을 때보다 조금 오른 상태였다. 지금 팔면 손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박이 나는 것도 아니다.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둔다고 해도 이자로 생활하기엔 부족할 게 뻔하고 다른 투자를 한다고 해도 뭐가 안전할지 모르겠다. 이 와중에 딸은 다시 연락을 해왔다. 아빠 대출 보증 어떻게 할 거야? 전세금 올려야 해서 빨리 결정해야 해. 나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아내는 우리가 건물 팔면 그 돈으로 도와줄 수도 있잖아. 라고 했지만 나는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딸 부부가 안정적으로 살고는 있지만
요즘 경제 상황이 워낙 불안정해서 혹시라도 대출을 갚지 못하면 우리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나와 아내의 노후도 위험해질 수 있다. 결국 나는 건물을 팔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딸의 대출을 보증해 주지는 않기로 했다. 대신 우리가 직접 조금 보태주고 나머지는 딸 부부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했다.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나도 내 노후를 위해 지켜야 할 선이 있었다. 건물을 팔고 받은 돈 중 일부는 안전하게 예금에 넣어두고 일부는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했다. 그리고 아내가 원하던 대로 조금 더 조용한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 월세 180만 원이 들어오던 때보다는 소득이 줄었지만 대신 건물 관리에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결국 나는 퇴직 후에도 계속 선택의 기로에 서야 했다. 안정적이라 생각했던 건물이 생각보다 관리가 힘들었고 자녀를 돕는 문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건물 관리에 신경 쓰지 않고 아내와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있다. 가끔은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지금이 더 나은 것 같다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퇴직금으로 건물을 사면 평생 편할 줄 알았다. 하지만 결국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했다. 여러분도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돈을 버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돈을 어떻게 유지하고 운용할지 충분히 고민하길 바란다.